1601년 프랑스 퐁텐블로 궁에서 부르봉 왕조의 시조 앙리 4세와 마리드 메디시스 왕비 사이에 맏아들 루이가 태어나게 됩니다. 첫째 왕비 마고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갖지 못한 앙리 4세는 다른 정부들과의 관계를 통해 아이를 가졌으나 전부 사생아였고 50이 다 돼서야 재혼한 정실 왕비와의 관계에서 겨우 그의 왕위를 계승할 적자를 낳게 된 것인데요. 메디치가 출신의 이방인으로서 막대한 결혼 지참금을 매개로 낯선 프랑스 땅에 넘어와 곧바로 왕의 아이를 낳은 마리 왕비는 이후로도 차남 가스통을 비롯해서 딸인 엘리자베트, 크리스틴, 앙리에타 등 많은 자녀를 낳았으니 이 중 장녀 엘리자베트는 펠리페 4세와 결혼하여 스페인의 왕비가 되며 자녀 크리스틴은 사부하 공작 비토리오 아메데오 1세와 결혼, 막내 앙리에타는 잉글랜드의 왕 찰스 1세의 왕비가 되는 등 각각 근세 유럽 역사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한편 장남 루이는 성장 과정에서 어머니 마리 왕비로부터 기행을 넘어 범죄에 가까운 충격적 학대를 당했는데요. 출신이 미천한 이방인으로서 컴플렉스가 있었고 프랑스 궁정생활 적응에 나름 어려움을 가지고 있던 그녀는 그 스트레스를 아들에게 풀려 한 것인지 특별한 이유 없이 루이를 채찍질하거나 죄를 씻겨야 한다면서 대소변을 못 보게 하는 등 갖은 학대 속에 죄를 참회하도록 강요하게 됩니다. 이러한 불우한 성장 배경 속에서 어머니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한 루이는 애정결핍과 정서불안 등 심리적 장애를 안고 자라났고 그 때문에 소심하고 폐쇄적인 성격을 갖게 된 한편 급기야 말까지 더듬게 되었는데요. 장남 루이에게는 이처럼 큰 고통을 안겨준 반면 그보다 7살 아래 동생인 가스통을 특별히 아끼고 편애한 마리는 이미 가엾은 장남 루이에게 열등감까지 심어주었으니 이처럼 기형적이고 파행적인 두 모자의 모습은 훗날 그들이 모자 관계를 초월해서 벌일 초유의 정치적 대립을 암시하게 됩니다. 한편 이처럼 심신이 피폐해져가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 왕세자로서 갖춰야 할 최소한의 교양 증진에 매진했던 루이는 함께 자라난 앙리 4세의 사생아들 즉 이복 형제들과 매우 친밀했는데요. 무엇보다 발로아 왕과 최후의 여인이자 부친 앙리 4세의 첫 번째 왕비로서 자신들의 교육을 담당했던 마고를 가장 잘 따랐고 친어머니와 같은 그녀가 죽었을 때는 매우 슬퍼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의 친어머니만큼은 도저히 진실로 사랑할 수 없었던 루이는 자상했고 무엇보다 위기에 빠진 나라를 구하고 반석 위에 올려놓은 아버지 앙리 4세를 가장 흠모하고 존경했으며 앙리 4세 역시 장남이자 자신의 계승자인 그에게 일찍이 군주의 소임을 가르쳤는데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 루이가 아직 9살에 불과했던 1610년 파리 시내를 행차하던 국왕 앙리 4세는 한 카톨릭 광신교도에게 암살당했고 부친의 죽음에 충격을 받고 슬퍼할 겨를도 없이 왕세자인 루이는 곧바로 랭스 대성당에서 대관식을 올리고 프랑스의 왕위를 계승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아직 9살에 불과한 미성년이었으므로 데뷔가 된 그의 어머니 마리가 그가 장성할 때까지 섭정을 맡게 되었는데요. 앙리 4세 시절 어딘가 억눌려 있던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졸지에 대국의 최고 권력자가 되어 모든 권한을 갖게 된 마리는 이전에도 그랬듯 계속해서 사치와 향락을 일삼은 것은 물론 앙리 4세의 재상을 비롯해서 그가 신임했던 신료들을 멀리한 채 코노치노 콘치니 등 주요 관직의 그녀와 같은 이탈리아 출신의 인물들을 전격 등용하여 통치를 일임하게 됩니다. 그렇게 마리의 신임 속에 국정을 장악하고 정치적 파벌을 형성한 콘치니는 그의 가족들과 함께 선대왕 때 축적된 국고를 마음껏 탕진했고 전통적인 프랑스의 정치적 노선을 무시한 채 이탈리아인답게 친이탈리아, 친합스부르크 정책을 펼쳤는데요. 한편 이탈리아 출신으로서 로마 카톨릭을 신봉했던 마리는 오랜 위그노 전쟁 끝에 이루어진 개인의 종교의 자유를 인정한 낭트 칙령 이후 겨우 융화 중이던 프랑스 내 구신교 세력의 갈등을 다시 부추겼고 명군으로 칭송받은 남편 앙리 4세의 국정 철학이 담긴 정책과 정치 방침을 죄다 파괴하는 등 반동적이고 퇴행적인 행보를 일삼으며 민심 이반은 물론 많은 귀족들의 원성을 사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루이가 14살이 되던 1615년 앙리 4세가 죽기 전 루이의 결혼 상대로 프랑스 내 로렌 공작의 딸을 염두에 둔 것과 달리 마리는 스페인 합스부르크 왕조 펠리페 3세의 딸 안 도트리슈를 루이의 결혼 상대로 낙점했고 그렇게 스페인과의 지난 적대 관계를 정리하는 의미에서 같은 카톨릭 국가인 두 왕실의 동맹과 평화를 염원하는 성대한 결혼식이 치러지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이 결혼이 자신이 유일하게 사랑했던 부친의 흔적을 지우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되었다고 생각한 루이는 애당초 이 결혼 자체를 굴욕으로 생각한 것은 물론 어머니에 대한 증오심 때문에 여성 자체에 대한 거부감을 갖고 있던 만큼 안 왕비와의 관계도 내내 소원할 수밖에 없었고 이러한 이들 부부의 갈등은 훗날 듀마의 소설 삼총사에서 각
각색되어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처럼 계속되는 마리의 폭정을 반면교사 삼은 루이는 민심의 변화를 민감히 감지하며 찬찬히 미래를 준비해갔고, 그렇게 시간이 흐른 1617년 어느새 루이는 그 당시로서 이미 성년의 나이인 16세에 이르렀으나 달콤한 권력에 취해 있던 마리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섭정직, 즉 권력을 내놓으려 하지 않았는데요. 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예감했을 루이는 오래전부터 마리에게 불만을 품어온 귀족들, 즉 어느새 구축한 자신의 측근들을 움직여 쿠데타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렇게 선제적으로 마리의 권력을 믿고 호가호위해온 콘치니 당크르 등 그녀의 신복들을 신속히 제거한 그는 문제의 어머니 마리마저 블루아 성으로 강제 유폐시키고 마침내 친정을 시작했으니, 그거 바로 프랑스 부르봉 왕조의 제2대 왕으로서 부친에 이어 아들 루이 14세의 절대 왕정의 초석을 닿게 되는 루이 13세였습니다. 명군 앙리 4세의 장남으로 태어나 어머니의 학대 속에 벌어진 불우한 어린 시절을 딛고 역사상 전례 없는 스스로의 힘으로 섭정체제를 무너뜨리고 끝내 프랑스의 진정한 왕위에 오른 루이 13세. 그러나 아들에 의해 유폐당하고 그 울분을 떨쳐버릴 수 없던 마리는 여전히 욕심을 거두지 않은 채 탈출하여 다시 권력을 되찾겠다는 허망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고, 그 계획 너머에는 국왕의 어린 동생 가스통의 희미한 미소가 도사리고 있었으니, 아직 끝나지 않은 사상 초유의 이 모자간 형제간 대결은 과연 어떤 결말을 맺을 것이며, 때마침 이 국면을 주도할 새로운 인물의 등장과 조력 속에 루이 13세는 과연 이 난국을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요? 일평생 실현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실용적 태도로 프랑스의 전성기를 구가한 위대한 군주의 이야기,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